총기와 병균, 금속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벽돌책 도전 특집 기획 시리즈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얘기한 걸로도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이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네. 주실 건가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 책은 사피엔스 못지않은 벽돌책의 대명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지칭할 때는요, 단순히 두꺼워서만은 아니거든요. 두껍지만 많이 팔린 책이라는 전제가 살짝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피엔스 못지않게 정말 이건 벽돌책의 기준에 맞게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이게 총균세가 사피엔스하고 비교하면 책 두께가 더 두껍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가 더 두꺼운데요. 사피엔스가 600페이지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은 75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질리는 느낌? 그리고 글자도 좀 더 촘촘해요. 그래서 진짜 읽다 보면요, 중간에 난 누구지? 여기서 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책이거든요. 일단 책 표지 보면 가서 네. 한 번쯤 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형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보고 네.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두께 한번 보고 무게 한번 느끼고 이렇게 내려놓는 네.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는 요령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벽돌책 보는 요령이기도 하고, 특히 총균세 같은 책, 그 서양의 인문학 책을 보는 요령인데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균세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네. 메시지들은 장마다 되게 분명하고 간단한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네. 서양 책 쪽이 좀 그렇잖아요. 예. 종의 기원 같은 책도 맞아요. 하나의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막 얘들을 10가지씩 막 들고 그러거든요. 비둘기 얘기만 하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혹자는 얘기하던데.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얘가 한 대여섯 개가 나옵니다. 예. 근데 사례 하나하나는 재미있는 건 맞는데 사실 거의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재미와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당 주장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신 다음에 다른 애들은 살짝 넘기셔도 책을 읽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읽는데 잘 안 읽히면 굳이 하나하나 다 읽힐 필요가 없고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살짝 이렇게 스킵하시는 것이 어차피 비슷한 예들이니까 예. 되게 좋은 요령이고요. 특히 총교사 책을 읽을 때는 아주 좋은 요령이 될 거예요. 학창 시절에 네, 우리 수험서 같은 경우 학습서 두껍잖아요. 네. 그 앞장만 공부하다가 네. 뒷장 하얗게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꼭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네.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 넘기고 맞아요. 네. 갔다가 다시 와라.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가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총기세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책 자체가 네.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을 만한 끈기가 중요한 거지. 네. 우리 총균세 네. 이미 힌트가 다 나오긴 했지만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제목의 의미부터 보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예. 이 책을 한마디로 또 정리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인류의 문명 발전 속도가 다른 것은 바로 총균세 때문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총균세거든요. 네. 책 제목이 원래 Gun, Gums and Steel, 점스라고 해야 되나? Gums and Steel인데 예. 이거 그냥 번역하면요. 무기, 세균, 강철입니다. 근데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으면 뭔가 좀 밋밋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총균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총균세 중에 하나만 그 두 자를 써도요. 가령 무기, 균, 쇠 뭐 이런 식으로만 썼어도 네. 좀 뭔가 운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총균세 이건 정말 센스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명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탁 네. 들어오잖아요. 네.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네. 생각은 할 텐데 네. 저는 읽으면서 좀 불편했던 건 네. 이게 서구적 사고에서 맞습니다. 딱 그 시각으로 쓴 책이구나. 네, 맞아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걷어내더라도 근데 재밌는 게 네. 서구적 사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책을 쓴 동기는 오히려 반대예요. 네.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책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뉴기니인 친구, 그러니까 원주민 친구가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 화물이라는 게 이제 그 문명의 어떤 이기, 문명의 도구들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니네는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자기도 이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총균세 뭐 직접적인 이유로 총균세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총균세라고 우리가 앞에 또 내밀었지만 그 뒤를 보면은 각 대륙의 역사, 문명의 차이가 난 것은 인종적,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지리 환경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 결정론이 그 밑바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죠. 어디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이제 유전학이나 이런 데서 네. 얘기 됐던 것처럼 어디가 더 고등하고 네. 어디가 하등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각각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문명을 발전해 왔다.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쪽이 그 힘을 가지고 이쪽을 뭐랄까요, 지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새로운 문명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 지리나 환경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어떤 문명이 조금 더 우위에 서게 만들고 어떤 문명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농경을 통해서 인류가 잉여 생산물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물들을 가축화해 가지고 농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이 쌓이면서요. 그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높은 계급이 되면서 계급이 발생되죠. 네. 그리고 잉여 생산물 때문에 등장한 비생산 계급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이 기술들이 정복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무기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동물의 가축화와 식물의 작물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인데 동서 방향으로 축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적으로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동서 방향으로 같은 그 기온을 가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쉽게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수직으로 남북의 축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후에서 성공적으로 작물화한 것들이 쉽게 전파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은 동물화, 작물화,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이 쉽게 전파가 되고 교역도 가능하고 다양성에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로 생존에 유리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이제 고립적이었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불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총균세 중에서 네. 총하고 그다음에 총균 새가 이제 기술 총하고 새는 네네. 서구에서부터 네네. 좀 더 사실 뭐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 보면 네. 중국에서부터 발전한 게 넘어가서 뭐 발전이 됐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죠. 화약까지 화약 같은 얘기하면 거는, 네. 근데 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정반대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 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고 사실 그 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인들이 균과 함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화된 그 전부터 이제 동물들을 가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에서 나오는 그런 균에 대해서 일찍부터 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대륙에서는 그 내성이 없었던 거죠. 낯선 병원균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예를 드는 피사로의 경우는요. 168명의 스페인군이요.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디언들은 원래 2천만 명 정도에 달했었는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후 구대륙의 전염병 때문에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서 9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예전에 이제 우주전쟁이라는 SF 소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이 엄청난 압도적인 화력으로 지구를 막 깨부수는데 결국 쓰러지게 된 게 지구에 있었던 병원균 때문이라는 설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68명이 8만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실감을 좀 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한 일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균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네. 근데 훨씬 더 큰 피해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이 당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네. 않나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예. 이제 이런 콜레라균이나 천연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갔고요. 예. 반대로 신대륙에서 넘어온 게 구대륙으로 넘어온 게 매독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럽에는 없었거든요. 예. 이때 또 넘어와 가지고 서로 상호 교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배에 관한 관점으로 보자면 네. 서구 문명이 일단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구 문명이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네. 서유럽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네. 일종의 지배자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한 핵심 이야기가 그거예요. 앞서 저자의 친구인 원주민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문명 발달의 단계의 차이를 좀 빌미로 해서요. 인종차별의 근거로 들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문명이란 결과를 보면 결국 그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 자체가 다르다라는 논리가 기저에 깔린 건데요. 근데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에 의하면 그게 능력이 아니라 완전 운인 거죠.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오늘날 인류가 사실 문화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부와 그에 따른 문화가 넘쳐오르고 또 어떤 나라는 가난이 넘쳐오르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인종, 사람, 역사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지리환경적 요인 때문이다. 그게 총균세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해서라기보다는 네. 물론 태어난 건 운이었겠지만 네. 각각의 지리적 환경에 맞춰서 거기서 발전한 게 것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게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서구 문명이 뭐 일종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문화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그걸 검증하는 작업을 한 책이다 이렇게 또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사람한테 응용하면 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그러니까 너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단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살짝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 총균세 네. 이 큰 벽돌을 어떻게 깨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총균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요. 오늘날처럼 차별과 구분, 폄훼와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서 개인들의 능력이 다르다는 식으로 논의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의 논의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부와 권력의 이유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이라는 거죠. 이 책의 논의를 개인에 적용해 보면 역시 어떤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달랐던 것이니까 이런 운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좀 겸손해지고 잘난 척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겸손해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총균세가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 20위 안에 꼭 올라오는 책이거든요. 입시에서 예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의들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다른 책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요즘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력이었다고 하면은 네. 누구한테 그걸 베풀거나 자기의 능력인데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기여할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런 데까지 얘기가 연결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 이제 앞으로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이런 얘기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송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